안녕하십니까.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보다는 훨씬 이 노하우가 쌓여 있는 관광공사가 하는 걸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다 관광공사에 의뢰를 해서 그쪽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제가. 근데 저는 시장님께서 염려가 됩니다. 아, 관광공사 똑같은 조건 내에서 2,200원 들어간 거기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거기부터 분양을 해서 들어간 금액을 회수해야 되는데 관광공사 입장에서 사실 두 개를 놓고 이제 정부하고 같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분양을 시방을 하고 기대를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으라는. 아니요. 그만큼 여건이 어려우니까 관광공사에서 만약에 못 온다면 저는 제 생각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한 2, 3년간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벌판으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관광공사로 하여금 그 땅을 전부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무상으로 10년 동안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라는, 그래서 안 됐을 때 대비를 하자는 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예. 특단의 조치를 할 때는 아직 이르다. 예. 예? 그리고 그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 재정으로 분양가를 낮춰서 싸게 그냥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그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남도 잘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아니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지금 있죠. 해남도 왜 분양이 안 되는군요. 땅값이 70, 80만 원 갑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에 됐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시간도 많이 단축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시장님 말씀을 드리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안 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게 나가자는 의미에서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알아요. 예. 한번 우리 꼭 이것을 하루속히 내장산 리조트 활성화가 돼서 정읍이 사계절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의원들 시가 함께 노력한다면 좀 이거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저도 그렇게 보시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 줄일까요? 많은데. 예. 이제 인사 문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 우리 김내기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인사 운영 기본 방침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인사관리 혁신위를 협의 구성체로 운영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아시죠? 인사관리 혁신위원회를 공약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인사가 지금 3번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공약대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관리 혁신위원회를 하겠다는데 벌써 3번이 됐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인사는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되지 않은 인사였다고 보네요. 취임하고 빈자리 막 메꾸는 그런 인사를 소폭 인사를 했고 네. 시장님께서 그리고 이제 준비된 시장님이셨고 지난 31년간 예 알았습니다. 정읍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행정도 어느 분보다 못지않게 잘 하시는 분이 시장이 되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로드맵은 이미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자 이렇게 되니 이번 인사부터 첫 번째 인사부터 공정성, 투명성, 공정 그것을 확보하기 이런 인사 가겠다라고 하고 혁신위원회도 공약한 대로 타국평 인사를 하겠습니다. 공약집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고 인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했어야 이번 인사처럼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가 잘 안 됐으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만 했지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인사의 문제로 지금 대들이고 있는 거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뭐 만능이 아니시니까 첫 번째 8월 인사도 그 당시에 막 취임하셔서 바쁘시고 여러 가지 재판 문제도 본의 아니게 고충을 겪으셔서 사실 8월 인사가 제대로 못 됐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아닌 부시장님께서는
8월 인사가 잘 됐다고 하셨어요. 아니 뭐 기준으로 해서 잘 됐다고 하셨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고, 그래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방침 첫 번째를 명품 농업도시 으뜸도시라고 만든다고 했어요. 공약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품 으뜸도시를 만드시겠다고 우리 시정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부 농도입니다. 이번에 인사를 보면은 우리 전국 농업 미래와 농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셨죠. TF팀 구성을 하셨죠. 인사 때. 그거는 당연히 농업 TF팀이면은 농업 전문가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전문가예요. 네, 농업 TF팀을 구성하였습니까? 공무원 중에 네. 공무원 중에 이제 그뭐 농업도 전문가지만 또 예. 행정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예. 꼭 농업만 아니, 농업 TF팀이니까 그렇죠. 행정도 있어야 되고 농업도 그러는데 크게 행정이 뒷받침되는 것이고. 근데 농업을 모르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농업 전문가가 한두 명은 있어야 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 때 어떻게 하셨는 분이 농업 TF팀을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3명이 농업 TF팀에 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농업에 이제 일각인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농업 TF팀을 만드시면서 농업직, 직렬이 우리 전업에는 다양하게 있는데 농업직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 사업 내용, 그 TF팀이 하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TF팀은 소위 그 포괄 보조금 그 제도의 그 대응을 위해서 이제 농업 분야는 30%고 건설, 사회복지 이런 또 그 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농업 전문가라고 하면 농업직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테지만 시에서 오랜 그 담당급 정도 이렇게 하시는 그 공직자들은 전반적인 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질 없이 다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과와 가와 업무 연관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첫날, 둘째 날 6개 과를 봤더니 전부 업무가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한번 다시 진단해 보시고 적정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적재적소에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임명을 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난 뒤에 6월 달에 한 번 더 이 문제가 논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사센터 소장이 민선 4기 말, 이게 2010년 6월 말자로 공무연수에 들어갔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민선 5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1,300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 능력을 파악해서 8월 인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석 중인 과장은 모두 임명했습니다. 왜 근데 축산센터 소장만 남겨두고 또 12월 조직개편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축산센터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8개월 동안 공석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사 2월 달에 축산센터 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왜 8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공석이 되면 배수안에 승진 배수안에 들은 자중에서 당연히 승진을 하는 것이 기본 인사 원칙인데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8개월 동안 공석을 두고 이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아니,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이렇게 시정 모든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우리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심사숙고해서 그 자리에 적임자를
찾는 그 기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거기에 그 직무 대리로 이렇게 축산센터 소장을 임명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조금 논란이 되고 역시 이제 저도 이 인사 원칙에 대해서 그 인사 룰의 규정에 대해서 제가 그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소장의 자기의 직무대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예. 인사가 만사인데 그 시장님께서는 전체를 그래서 이제 그 요건을 갖춰져서 예, 요건이 2월 1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요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고 시장님의 정치적인 소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인사관리 혁신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모양새 좋게 갔더라면 좀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것은 일단은 기존 있는 그 인사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기존 인사위원회 이게 시장님의 거쳐서 정치적인 행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깊게는 여기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눈총을 받으면서 이런 인사까지 해야 하는지 시장의 고충은 알겠습니다만은 시민이 느끼고 우리 공무원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히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3 과거 상평 지역구인 우천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정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해 8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얼마나 되셨냐고요? 언제 오셨냐고 아니고 이렇게 의견이 소통이 안 됩니다. 얼마나 되셨냐고. 10일 가까이 돼요. 언제 오셨습니까?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8월 13일자로 보냈습니다. 8월 13일이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정치가 제대로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충 질문으로 우리 부시장님을 제가 지정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두진 의원의 보충 질문인데요. 정두진 의원께서 세 가지를 했어요. 리조트 분양 유치 계획, 두 번째 산방 분양 대책, 세 번째 공무원 인사 관리. 그 중에 원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읍 리조트 개발에 관련하여서 정읍 씨는 투자 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자, 민선 사기 이전에 투자 설명회는 결론으로 하고요.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투자 의향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현장을 점검하고 투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차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했냐고 물어보면 수십 번을 물어본 게 아니고 몇 차례 했습니까? 혹시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차례수를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해당 과장선에서 트라이를 해서 얘기가 된 적이 있고 또 저를 포함한 시장님께서 주재해서 하신 그런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해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서 20분 제가 보충 드리는 시간에 5분을 생각을 하면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전 시간에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2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예? 의원들은 자료로 얘기했는데, 예? 고위 공직자들은 머리로 답변서 쓰고. 네,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인 적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준비하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우리 부시장님은 도의회에서 우리 의원 보좌관역을 충실히 잘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면 자료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유치 설명이 한 적 있죠. 우리 시장님 오셨을 때 한 해 했죠. 한 번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투자유치 설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인하기 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투자유치 설명이라 해가지고 투자자를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 정읍시에는 이러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장산 리조트는 이런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강점을 알고서 이거에 투자를 하십시오는 그런 업체들을 모아가지고 투자유치 설명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부시장님. 그럼 사적으로 하셨단 말입니까? 공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초청해가지고 설명의 식으로는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전주 모업체고 서울 모업체고 투자 설명회하고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고 관계공무원 계시고 전체 저 기자나 의원님들 다 참석했으면 그 공청이지 어떻게 공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읍시는 5년째 계속 정읍 내장산 리조트를 방치했다는 말씀을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민선 사기 이전 것은 결론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은 않지만 인정도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겠어요? 그때 당시 거는 제가 기록으로만 제가 봤었기 때문에 아니 작년 12월 달에 부시장 계실 때 여기 계실 때 8월 이후에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업체 한림이라는 나라에 불러요. 한림. 한립하고 NJ하고 같이 한 거는 한 것은 그분들의 제안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듣는 기회였지 저희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제안 설명회도 공청이고요. 우리가 기획해도 공청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일을 안 한 걸로 뿐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공청이 아니고 네? 설명이 자, 설명으로 바꿀까요? 설명이 공청이 아니고 자, 설명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부터. 설명회는 했지만 공청회를 안 했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한 게 아니고요. 한립이든 NJ라든 그분들께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투자하는 제안 설명을 같이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안자 공청회 했다. 제안자 공청회. 네. 그럼 혹시 듣기나 해봤어요? 투자 설명이나 투자 공청회를 했다는 사실? 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도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의안을 제출했죠. 정읍시에. 네. 그런데 정읍시는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3천 투자를 하겠다는데 참. 자, 투자자들이 구두로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라도 투자자가 나 1,000억 투자하겠다, 3,000억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우선 협상권을 달라 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께 검증하는 절차 없이 우선 협상권 줘버리면은 다른 분들이 추가로 투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투자자가 명백한 그렇게 투자 의향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투자 능력이 있고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희들이 우선 협상권을 주면서 바로 투자 쪽이 바로 그 투자를 해서 리조트를 개발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입증해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체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줄여달라고 부분은 시간이 흐르니까 좀 줄여주세요.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네,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제가 요지는 뭐냐면 서울 대도시에 50평 이상 아파트를 지어놓고 분양을 하는데 남루한 어르신이 와서 아파트를 사겠다 해요. 그러면 최소한 아파트 분양 측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는 측에서는 아파트 계약서를 내놓고 초기 분양 계약금 얼마입니다. 이게 100억짜리인데요. 10억이 계약금입니다. 중도금은 1차, 2차, 3차로 30억씩 붙게 됩니다. 계약서를 내놓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서. 맞죠? 그러니까 아니, 거기까지 맞죠? 지금 계약서를 얘기하는 그런 계약서 차원의 제안을 저희들이 내놓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투자하겠다고 의향을 밝혔을 때 적정한 투자자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저희들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부적격자일 잠깐만요. 때 그걸 우리가 우선 자를게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리스트업을 그분들에게 내면은 그분들이 쓰고 돈을 내쳐면 적정한 것이고 말만 적정하다고 해도 그걸 쓰지 못하고 돈을 내쳐지 못하면 적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뒷받침이 되는 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원하니까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우리 가까운 고창군은 시니어스타워라는 회사 아시죠? 현재 2천억이 넘게 투자됐습니다. 단 3년 만에. 협약서 한 장, 군수하고 협약서 한 장, 앞으로 2천억 넘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46만 평, 우도 46만 평이에요. 투자자의 귀를 기울이고 투자자의 발목을 가집게 잡고 투자를 유치도록 해야지. 돈을 투자한다면 정읍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 뭐 경제성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느냐는 루머가 퍼지고 있어요. 걱정을 해요. 여기 돈을 투자할 사람을 걱정해 주는데 이게 팔리겠습니까? 그런 투자는 저희들이 투자 의향자가 나타나면 끝까지 저희들 같이 추적해가지고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치를